자, 최근 테크 업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세계 최고의 부자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기업의 수장이 아주 제대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승자는 명확하게 가려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참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이긴 쪽은 결코 이긴 것 같지 않고 진짜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만 남겼거든요. 대체 그 치열했던 법정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그 표면적인 승패 뒤에 꽁꽁 숨겨져 있던 진짜 진실을 저와 함께 차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조 원. 네, 방금 들으신 그 숫자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 오픈 AI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의 규모가 하나로 무려 20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소송은 배심원단이 모인 지 단 2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통째로 기각돼 버렸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열심히 공부해서 쉽게 알려주는 본 채널 보톡스TV를 응원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소송 종료부터 시작해서 엇갈린 길, 숨은 민낯, 통제 야망, 그리고 마지막 리더의 한계까지 이 순서대로 뼈대를 잡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엇갈린 길, 두 거장의 충돌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의 진짜 시작점을 알려면요. 시간을 딱 10년 전으로 돌려야 해요. 사실 2015년만 해도 두 사람은 인류를 위해 안전한 AI를 만들자는 아주 멋진 비전을 공유하던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초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랑 뛰어난 인재들은 전부 머스크가 책임지고 끌어왔죠. 그런데 2018년에 사달이 납니다. AI 개발 속도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머스크가 이사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남남이 되나 싶었는데 2024년에 머스크가 오픈 AI가 처음 약속했던 비영리 원칙을 배신했다면서 이 거대한 200조 원짜리 폭탄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갈등의 골이 왜 이렇게까지 깊어졌을까요? 머스크가 떠나고 나서 오픈 AI는 막대한 연구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영리 목적의 자회사를 따로 뚝딱 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챗GPT를 출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으로 완전히 날아오르죠. 밖에서 이 엄청난 상업적 대성공을 지켜보던 머스크 입장에서는 글쎄요, 속이 꽤 끓었겠죠. 결국 오픈 AI를 맹비난하다가 아예 본인이 직접 xAI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회사를 차려버리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숨은 민낯 그리고 신뢰의 추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재판의 법적인 승자는 올트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명성은 법정에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픈 AI의 전 수석 과학자였던 일리아 수치케버가 법정에서 정말 폭탄 같은 증언을 했거든요. 올트먼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패턴이 있고 심지어 경영진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다는 겁니다. 일리아는 이런 최고 경영자의 뒤틀린 태도 밑에서는 애초에 목표했던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미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증언이 또 있습니다. 미라 무라티 전 최고 기술 책임자 역시 영상 증언을 통해서 이 폭로에 힘을 실어줬어요. 올트먼 특유의 그 겉과 속이 다른 양면적인 태도 때문에 조직 내부에 끊임없이 혼란이 생겼고 결국 경영진들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거죠. 실리콘밸리 최고의 스타 CEO가 자랑하던 리더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돈이 얽힌 막대한 이해상충 문제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올트먼이 오픈 AI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들의 아주 어마어마한 개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뽀록 난 거예요. 예를 들어 오픈 AI에 전력을 내주는 헬리온의 17억 달러, 결제를 담당하는 스트라이프의 6억 3,300만 달러, 합치면 사적으로 얽힌 돈만 무려 20억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자기가 이사회에 앉아서 자기가 개인 돈을 투자한 회사랑 수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도록 승인했다? 이 명백한 자기거래 정황은 올트먼의 도덕성에 진짜 치명상을 입혔죠. 자, 그럼 소송을 건 반대쪽은 좀 달랐을까요? 네 번째 파트, 통제 야망, 머스크의 모순입니다. 원고석에 앉아있던 억만장자 머스크도 이타적인 척하던 훌륭한 가면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옛날에 오픈 AI를 영리자 회사로 전환할지 논의하던 초기에 머스크가 도대체 뭘 요구했는지 아시나요?
본인이 회사 의결권의 무려 90%를 다 가져야 하고 조직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비영리 정신을 그렇게 부르짖더니 뒤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통제권에 대한 집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충격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문 세습이에요. 당시에 공동 창업자들이 머스크에게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사망하게 되면 그 막강한 90%의 지배권은 대체 누구한테 가는 거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머스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 투표권과 통제권은 온전히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 위대한 대의라는 명분 뒤에 사실은 뼛속까지 철저한 지배욕과 자기 가문으로 권력을 세습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법정에서 까발려진 머스크의 앞뒤가 다른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가 이렇게 AI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진짜 이유가 본인의 수건 사업인 화성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8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였다는 폭로도 나왔고요. 본인의 통제권 요구가 거절당하니까 그럼 테슬라 안에서 독자적으로 AI를 만들겠다면서 사실상 오픈 AI를 테슬라에 합병시키려고 욱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렇게 강조하던 비영리 원칙을 명시한 제대로 된 계약 서류도 없었고 앞에서는 오픈 AI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 회사로 오픈 AI의 회심 인재들을 쏙쏙 빼가고 있었다는 씁쓸한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좀 맞춰볼게요. 마지막 5번째 파트, 리더의 한계,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이제 왜 사람들이 이 재판 결과를 두고 상처뿐인 승리라고 부르는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양쪽의 치부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화려한 성과 이면에 20억 달러가 넘는 개인적인 자기거래 의혹과 바닥난 신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인류 구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절대적 통제권과 세습을 갈망하던 지배욕의 화신이었죠. 우리가 평소에 열광하던 그 혁신적인 테크 영웅들의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이없는 반전은 재판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대급 폭로와 진흙탕 싸움 끝에 내려진 법원의 결론은 생각보다 너무 건조했어요. 배심원단이 겨우 2시간 만에 소송을 기각해버린 결정적인 사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공소시효 3년이 이미 만료됐다는 거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 엄청나고 복잡한 주장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핵심은 아예 판사나 배심원이 따져보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기술적인 법 절차 하나 때문에 너무나 허무하게 막을 내린 셈이죠. 이번 사건을 두고 UC 버클리 로스쿨의 스타브로스 가디니스 교수라는 분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는데요. 수주 동안 이어진 그 난장판 같은 증언들을 다 듣고 나면 대중에게는 딱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억만장자 중에서 누가 이 어마어마한 AI 기술을 올바르게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 교수는 사람들이 결국 도달할 답은 아마 아무도 아니다 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대중이 양측 모두에게 얼마나 깊은 환멸을 느꼈는지를 완벽하게 캐치해낸 뼈 때리는 문장이죠.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속도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강력한 기술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리더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은 글쎄요, 과연 그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긴 한 걸까요? 세계 최고 자본가들의 민낯이 가감없이 폭로된 지금, 우리는 아주 무겁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연 누가 이 막강한 인공지능의 미래를 온전히 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